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해운사가 발주해 선박을 건조하고 국내 물량을 수송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됐습니다. 제1회 창원시장배 전국 사격대회가 오늘 개막합니다. 창원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에 이어 사격 저변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등학교가 한 곳도 없는 창원 북면 신도시에 어느 학교를 이전할지 내년 2월쯤 최종 공론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진주시가 진주사랑 상품권을 출시했습니다. 기존 상품권과의 차별화로 소비자 공략에 나섰습니다. 국내 해운사가 발주해서 선박을 건조하고 국내 물량을 수송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됐습니다. 다만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세금 퍼주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우조선 해양이 건조한 초대형 유조선입니다. 축구장 3개 크기의 유조선으로 한 번에 30만 톤의 원유를 운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하루 원유 소비량과 맞먹는 양입니다. 이번에 건조된 선박은 국내 정유사와 계약을 통해 앞으로 5년 동안 950억 상당의 원유를 수송하게 됩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현대상선이 발주하고 대우조선 해양이 건조해 국내 정유사의 원유를 운송하는 선순환 구조입니다. 이 배를 저희가 건조하면서 표준화를 만들었고 이걸 이용해서 전 세계 20척 이상의 원유 운반선을 수주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상선은 이미 5척의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인도받았고 내년부터는 컨테이너 2만 3천 개를 나를 수 있는 초대형 컨테이너선 12척을 포함해 20척의 선박을 같은 방법으로 확보하게 됩니다. 화주들과 해운사와 조선업체가 셋이 이렇게 합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하지만 선박 건조를 위해 수조 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돼 세금 퍼주기라는 여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공적 자금 투입으로 만든 선순환 구조가 우리나라 해운사와 조선사의 반등을 이끌 수 있을지 걱정과 기대 속에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창원을 대표하는 스포츠 중 하나는 바로 사격입니다. 지난해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경험도 있고 세계적인 선수와 사격장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세계 사격 메카를 자부하는 창원에서 창원시장배 전국 사격 대회가 오늘 개막합니다. 장영 기자입니다. 소총을 든 선수들이 호흡을 멈추고 표적에 집중합니다. 연습 경기지만 동작 하나 자세 하나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코치진도 세밀한 선수 지도에 긴장감은 높아집니다. 제1회 창원시장배 전국 사격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입니다. 내 집같이 편안하게 이제 시합을 준비하고 이제 시합을 할 수 있는 익숙한 사격장이고요. 좋은 기록을 내기에 좋은 사격장인 것 같습니다. 창원 국제 사격장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세계 사격의 메카 창원의 브랜드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한 대회입니다. 이번에 약 2천여 명의 선수가 참여해서 굉장히 큰 규모로 열리게 되고 지역을 사격의 메카임을 또 전국에 알리게 되고 동시에 지역 경제에도 큰 보탬이. 중등부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로 나눠 전국 300개 팀 2천여 명의 선수가 국제대회 전 종목에 출전합니다. 많은 선수단이 일주일 동안 창원에 머물면서 지역 경제에도 큰 보탬이 됩니다. 창원에 오면 항상 재밌고 약간 신나고 축제 같은 분위기거든. 3박 4일 동안 머물면서 창원 구경도 하고. 창원시는 대회 시상금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해 선수단이 마산 어시장 등 전통시장을 이용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모든 경기 관람과 서바이벌 전투 사격 체험은 대회 기간 동안 무료이고 일반인을 위한 관광 사격장은 실비만 내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한 대회로 격상될 것으로 보여 창원 사격의 위상은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현재 경남 지역에는 비가 오다 그치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비 소식이 있는데요. 진주와 하동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표됐습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경남 내륙 지역이 30에서 80mm, 지리산 부근은 100mm 이상이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남해안은 50에서 100mm, 서부 남해안은 150mm 이상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남해안과 지리산 지역은 지형적인 영향이 더해져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시간당 30mm 이상의 세찬 비와 많은 양의 비가 오겠습니다.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침수 피해 없도록 특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립니다. 비가 오는 지역은 도로가 미끄럽고 가시거리가 짧으니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최대 4도가량 높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21도, 창원 21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27도, 양산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19도, 진주 21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25도, 합천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남해상에서 올라오는 정체전선과 북상하는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주말까지 쭉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고등학교가 한 곳도 없는 인구 4만 명의 도시 창원 북면 신도시에 어느 학교를 이전할지 최종 결론이 내년 2월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6개월간 공론화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박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 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창원 북면 신도시 고교 이전 재배치 문제, 경남교육청의 첫 공론화 의제입니다. 경남교육청 공론화 추진단은 앞으로 6개월간 매주 수요일 정례회의를 열고 5단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2월 최종 권고안을 도출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사전 조사 단계, 공론화 의제에 대한 창원 시민들의 여론을 조사합니다. 2단계로 이전 재배치에 대한 타당성 연구 용역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사전 조사를 통해 선정된 300명 규모의 토론단을 구성해 2차례 원탁 토론회를 거칩니다. 이후 30명 이내의 전문가 그룹의 수기단을 꾸리고 심도 깊은 회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이 같은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최종 권고안을 도출하고 이 안은 박종훈 교육감에게 전달돼 시행 단계에 들어갑니다. 1, 2, 3단계가 공론조사 방식으로 대표성은 높지만 충분한 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는데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수기단의 합의 회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공론조사의 장점과 충분한 수기 과정을 거치는 합의 회의의 장점을 융합한 형태가 경남교육청 모델입니다. 이른바 학교 총량제에 따라 학교 신설이 가로막혔던 경남교육청은 공론화 추진단의 권고안에 따라 북면 고교 이전 재배치를 내년 상반기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안건으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전 재배치하더라도 북면에 있는 학교가 신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부지라든지 건축비에서 한 360억 원 정도의 저희금 비용이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옛 창원 지역 12개 공립 일반 고등학교 가운데 북면 이전 재배치라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공론화 과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웅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진주시가 진주사랑 상품권을 출시했습니다. 기존의 상품권과 차별화하기 위해 할인율을 10%로 높이고 가맹점도 다양하게 늘렸는데요.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김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주사랑 상품권 판매가 진주의 농협 82곳에서 시작됐습니다. 5,000원권과 만원권 2개 종류의 10억 원 규모로 발행돼 올 연말까지 판매됩니다. 일단 상품권 출시 기념과 추석 명절을 맞아 8억 원어치를 10% 할인해 내놨습니다. 오늘의 상품권은 실질적으로 한 5%대 세일을 해주는데 진주 상품은 10%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진주사랑 상품권이 많이 판매돼서 10년 전인 2009년 4월 발행한 진주사랑 상품권은 16억 원어치를 목표로 삼았지만 실제 판매된 건 2억여 원어치에 불과했습니다. 이번엔 커피숍이나 음식점, 학원, 안경점, 주유소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가능한 제로페이 경남과도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모바일이 접근이 어려운 그런 세대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전통시장뿐만 아니고 또 저희들 동네 골목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들은 수수료 걱정 없이 현금처럼 받은 뒤 농협에서 환전받을 수 있습니다. 진주시는 상품권의 성공 여부는 가맹점 확보에 있다고 보고
시범 운영 기간인 연말까지 3천 곳으로 늘리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김경수 도지사가 비음산 터널은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특례시와도 관련이 있다고 발언해 비음산 터널 개설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도의회 임시회 도정 질문에서 김 지사는 창원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관련 논의도 진척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비음산 터널은 국회의원 시절과 도지사 선거 때 공약한 사업이며 도 전체 광역 교통에 꼭 필요한 터널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시 보는 경남 순서입니다. 철쭉으로 유명한 지리산 발해봉에 양을 키우는 목장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목장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데요. 그 이유를 다시 보는 경남에서 알아봤습니다. 운봉 미원양 목장은 고기와 털을 이용할 수 있는 미원양을 우리나라에서도 대량 사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범 목장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이국적인 창출을 풍겨주는 미원양 목장은 지리산에 또 하나 명소가 됐습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일본 아베규탄 산청 촛불대회가 오늘 저녁 6시 30분부터 산청군 원지 소공원 등에서 펼쳐집니다. 2019 수문자원 모으기 행사가 오늘 오전 9시 함안군 함주공원에서 열립니다. 2019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가 오늘 오전 9시 고성체육관에서 펼쳐집니다. 농협 본부장기 게이트볼 대회가 오늘 창원 공설운동장 보조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 전자부품연구원 등은 어제 도청에서 전자부품연구원 동남권 본부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전자부품연구원은 창원의 동남권 본부를 설립하고 경남의 스마트 산단 거점화와 주력 산업의 고도화, 신산업 창출, 미래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합니다. 진주시 대곡면과 의령군 화정면 주민 200여 명은 어제 대곡면 사무소 앞에서 민간동물 화장장 건립 반대 기자회견을 연 뒤 화장장 설치 예정지까지 가두 행진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동물 화장장이 들어서면 혐오 지역으로 인식돼 파프리카와 딸기, 애호박 등 전국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농산물 브랜드의 이미지를 망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화장장 민간업자는 허가 신청을 반려한 진주시에 맞서 이의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형두 전 국회 대변인이 지난해 2월 창원시장이 구청장을 임명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냐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을 통해 창원시 구청장을 시장이 임명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인정했지만 창원시의 경우는 국회의 입법 재량에 속해 관련 법 조항을 위헌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인물전인 그리고 100 전시회가 이달 27일까지 진주 현장아트홀 전시실에서 무료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엔 구광모, 노재순, 박승원, 이작 등 10여 명의 현대 작가들이 3.1 독립선언과 임시정부 인사들의 활약을 담은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개막식에서는 강만홍 공연예술가가 마련한 오프닝 퍼포먼스가 펼쳐졌습니다. 부산국토관리청은 마산 로봇랜드 개장에 맞춰 국도 5호선 거제 마산 구간 가운데 남포 IC에서 석곡 IC까지 5.1km 구간을 내일부터 개통합니다. 국토관리청은 심리 현동 13.1km 구간도 내년 6월에 준공해 로봇랜드 이용객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해군 청사 신축추진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현 청사 부지를 포함한 인근 주택가의 일부를 매입해 신축하는 방안을 결정하고 장충남 남해군수에게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청사 신축 후보지로 현 청사와 공설운동장, 남해 유배문학관 세 곳을 두고 투표한 결과 현 청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내년 9월에 개최하는 창원 조각 비엔날레 총감독으로 김성호 미술평론가를 선정했습니다. 김 총감독은 지난해 다카르 비엔날레 한국특별전 예술감독과 2016년 순천만 국제자연환경미술제 총감독, 2015년 부산 바다미술제 전시감독을 맡았습니다. 창원시는 한국 추상조각의 선구자인 김종영과 세계적인 조각가 문신,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상을 제작한 김영원 등을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해 2012년부터 조각 비엔날레를 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경남본부가 209개 업체를 대상으로 9월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업황 전망 건강도 지수는 8월보다 1.4포인트 하락한 76.8로 나타났습니다. 제조업은 8월에 비해 1.6포인트 상승했지만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은 6.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한편 7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9.8%, 평균 80% 이상 가동업체 비율은 65.6%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남도는 최근 5년 동안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를 이어가기 위해 축종별 일제 접종과 차단 방역 상황을 재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2014년 8월 6일 합천 돼지 농가를 끝으로 구제역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며 9월 한 달 동안 119만 마리에 이르는 도내 모든 돼지를 대상으로 일제 접종을 실시합니다. 소와 염소도 지난 5월에 이어 오는 11월 정기 접종을 실시하고 소독 실태와 혈청 검사, 방역 점검을 강화합니다. 중앙고속도로 지선 양산 물금 톨게이트 인근에 가칭 남물금 하이패스 IC 설치 사업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아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출퇴근 시간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양산시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사업을 승인했으며 하이패스 IC 설치가 완료되면 양산 신도시 주민들이 부산 또는 김해로 가는 길이 훨씬 편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